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입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길에 쓰러진 70대 노인이 마침 옆을 지나던 간호사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쓰러진 노인의 흉부를 압박하여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간호사라고 짤막하게 답하고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앞의 뉴스에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배웠었죠? 먼저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 라고 하면 심정지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호흡은 하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젖꼭지 사이를 팔꿈치를 펴서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가슴 압박을 합니다. 약 30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2회 합니다. 앞에 말했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왜 할까요? 그렇죠. 심장이 멈추면 죽으니까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심장을 압박해서 심장이 뛰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서까지 심장을 뛰어야 할까요? 왜 심장이 뛰어야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여기서도 바로 보이네요. 계속 열심히 움직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반복해요. 이걸 심장 박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 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심장에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2단원입니다. 순환, 그 중에 소단원, 순환계를 이루는 심장과 혈관. 여러분 교과서 166쪽입니다. 심장과 혈액순환을 알아보려면 먼저 심장과 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심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심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영양소와 산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속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순환계라고 합니다. 순환계는 심장, 혈관, 그리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른쪽 그림도 심장과 혈관, 그리고 그 안을 흐르는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중에 먼저 심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이런 작용을 반복해서 해요. 이것을 우리 아까 심장 박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심장 박동을 하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거죠. 심장의 구조입니다. 그림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텅 비어있는 새 집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새 집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제일 처음 뭘 해볼까요? 그렇지. 내 방 어딨지? 자, 내 방을 찾아보겠죠. 방이 모두 몇 개인지, 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집 튼튼한가? 벽도 한번 툭툭 쳐보고요. 문은 어디 있지? 문은 몇 개지? 라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처음에 방 찾아본다고 그랬죠? 방 몇 개지? 그 다음에 여기 튼튼한가? 벽도 한번 보고요. 문을 찾아볼 거예요. 문은 어디 있지? 몇 개 있지? 자, 심장의 문은 판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볼게요. 먼저 심장의 방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방은 어디 있냐면 여기 방이 하나 있네요. 요거 방이에요. 여기도 방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곳은 뭐라고 그러냐면 실이라고 해요. 실. 심장의 방과 심장의 실. 그래서 여기는 심방. 자, 밑에는 심실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방, 밑에는 실. 방실 생각하면 쉽겠죠? 위에는 심방, 밑에는 심실입니다. 그러면 몇 개일까요?
그렇죠. 위에 2개, 밑에 2개니까 심방 2개, 심실 2개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벽을 살펴볼게요. 어느 쪽 벽이 더 두꺼울까 보면은 한눈에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이쪽은 어이구 튼실튼실해라. 벽이 아주 튼실합니다. 심실, 아래 있는 쪽이 심실이라고 그랬죠? 심실의 벽이 더 두껍습니다. 이제 문을 살펴봅시다. 문이 어디 있을까? 자,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려야겠죠. 먼저 이쪽 방에서 이쪽 심방과 심실에서 갈 때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심실 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거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판막이 있어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심방과 심실 사이에 혈액이 온 게 다시 거꾸로 가지 못하도록 문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 이제 심실에서 혈관을 타고 쭉 나가야 돼요,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역시 문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심실로 나가고 저기 혈관이 있어요. 뒤쪽에 있어서 가려지지만 여기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지나갈 때 거꾸로 가지 못하도록 이곳에 문이 있고요. 심실에서 그 다음에 혈관, 동맥으로 갈 때 거꾸로 가지 못하도록 이곳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입니다. 동맥과 정맥에 대한 것은 뒤에 다시 살펴보고요. 여기 심방, 심실 할 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위에는 심방, 밑에는 심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2개가 똑같은데 같은 이름을 부르면 헷갈리죠? 당연히 이름을 다르게 지어줬어요. 자, 이쪽에 있는 건 오른쪽이다 해서 우심방, 이쪽은 왼쪽이다 해서 좌심방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심장을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의사가 심장을 수술할 때 마주보고 수술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 나는 지금 환자의 심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의 심방이다 해서 우심방, 밑에는 우심실이고요. 자, 여기는 왼쪽입니다.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볼게요. 위에가 심방, 아래가 심실이라고 했습니다. 용어가 헷갈리면 이제부터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용어는 처음에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혈액이 이 노란색이에요. 혈액의 이동 방향이에요. 먼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심방으로 갑니다. 심방은 뭐냐면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위에 일단 심방으로 먼저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심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의 이름은 정맥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심방으로 들어오지요? 이때 연결된 건 정맥입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글이 정리되어 있죠. 심실을 살펴볼게요. 심실은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냅니다. 혈관을 타고 심방에 온 게 다시 심실로 가고 이때 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판막. 얘가 다시 다른 혈관으로 나갑니다. 이때 나가는 혈관의 이름은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도 이해가 되죠. 심방은 뭐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실에 연결된 이 부분은 자, 아까도 봤다시피 벽이 굉장히 두툼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겠죠. 심실에서 혈관으로 쭉 혈액을 보낼 때 쫙 짜주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심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막, 아까 봤었죠? 심실과 심방 사이, 자, 여기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혈관을 타고 나가는 이 동맥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좌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심실도 여기 연결된 곳에 판막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에 연결된
이쪽 뒤쪽에 있어요. 동맥. 여기로 쭉 얘죠, 얘.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